법인의 대표자가 종전 그 개인이었다. 법인 대표자가 종전 개인이었다. 그것만 가지고 이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결정적인 부분이 그 연장 계약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종전 기존 계약서 연장 계약임 이래가지고 법인하고 이제 16년도에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특약사항에다가. 예, 그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것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구하시게 되면은 그 명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다만 이제 요거는 그거는 별로 이제 그 어느 변호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자, 그다음부터가 이제 전략적으로 저는 좀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싶은데, 그게 그 10년, 이제 우리 주장처럼 그 10년, 우리 주장처럼 그 10년의 만기가 내년 2월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거 들어보셨죠? 아, 그걸 모르세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예, 그래서 그 10년 이렇게 다 소위 말하면 꽉 채운 10년 동안 충분히 영업하고 이렇게 꽉 채운 이런 사람들도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아 나가겠다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용어 자체를 아직 못 들어보셨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통화 끝나고 나서 뭐 제 환경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 내가 들여놓을 테니 다른 사람으로 이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사실은 이게 저 사람을 내보내느냐 또는 권리금 회수청구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그냥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다 돈 문제입니다. 그죠? 예,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고 나가든지 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우리가 인정받게 되면 임대인이 돈을 물어줘야 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령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 행사를 임차인이 그런 행사를 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적절하게 그 대처하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이제 저처럼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어떤 약간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이해되셨죠, 지금까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이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 넣어놓고 갈 테니까 이 사람 받아줘요라고 그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계약 만기부터 소급해서 6개월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년 2월이 만기라면 계약이 그 1월, 12월, 10월, 9월, 8월, 7월이 되겠네요. 7월 달부터 이제 벌써 지났죠. 7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가 이제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을 만약에 이제 놓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갱신 요구권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저희들은 지금 저 사람이 주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이게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갱신 요구권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자기는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월달을 지난 2월달이 만기인데 16년부터 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만기가 지날 무렵까지는 다른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나는 갱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난 더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들여놓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요령껏 잘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뭐 나가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정식으로 좀 보내셨어요? 그 말로 한 거예요? 아니 뭐 문자 같은 거는 보냈어요? 어, 그래. 그 답변이 왔다는 게 어디 문자로 아니면 통보서로? 문자로.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약간 이제 뭐 어떤 게 가장 베스트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단계에서 이제 만약에 변호사를 써가지고 변호사를 써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변호사 명의로 뭔가 레터를 보내면 뭔가 강력해 보이지만 그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받게 된 아니 받게 된 상대방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니 이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법적인 조치를 갱신 요구가 안 되도록 이제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되 상대방을 약간 느슨하게 만드는, 긴장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상대방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는 법적인 자문을 구하게 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문자를 보내든 어쨌든 지금